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귀성 열차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기차표 예매 100% 성공하는 비법까지 공유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데요. 2018년 1월 16일 오전 6시 설날 승차권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인터넷으로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장 판매표를 구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 70%, 현장 판매 30%로 승차권이 배분된 만큼 예전처럼 역사를 뺑뺑 두를 정도로 길게 줄지어선 사람들을 찾아보긴 힘들었는데요. 인터넷 발달에 맞춰서 달라진 설 풍경이죠. 여전한 것도 또 달라진 것도 많은 2018년 설 풍경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명절에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하는 게 전쟁처럼 돼버린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생겨난 게 있습니다. 바로 역귀성입니다. 명절 때 고향에 있는 부모가 역으로 객지에 있는 자식들을 찾아와서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명절을 새기 위해 도시에 있는 자식을 찾는 역귀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귀성 기차표 판매량만 봐도 2011년 이후 317배가 증가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먼 길 힘들게 올 자녀 걱정에 기꺼이 역귀성을 택한 부모들의 모습이 명절의 새로운 풍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게 조상께 제를 지내는 차례입니다. 최고의 식재료를 구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집이 여전히 많습니다만 차례상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배달해주는 차례상 대행업도 성업 중입니다. 남한에서 차례상 배송이 처음 시작된 건 10년도 넘었는데요. 점점 그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가격대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사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장소까지 제공해서 몸만 다녀가면 되는 제사 전문 식장도 생겨났습니다. 한 번에 제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25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싸고 무엇보다도 편리한 덕분에 이용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게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이었죠. 하지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제한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에 2017년 명절 선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선물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선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선물을 아예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께 예를 다하고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지켜야 될 전통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만 싶어진다면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형식보다는 마음과 정성이라는 그 기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2일 남한의 병무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99년생님을 병무청 마음속의 저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병역 판정 검사의 일자와 장소를 공지해 놓은 안내문인데요. 사실 이 내 마음속의 저장이라는 표현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선정한 2017년 최고 유행어입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행어를 사용한 이 게시물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딱딱함을 내려놓은 입영 문화에 대해서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남한은 헌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된 남성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요. 복무 기간은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2년 남짓입니다. 군대 가기 위해서는 병역 판정 검사라고 불리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시력이나 키, 몸무게, 질병 등을 고려해서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통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고요. 4급은 출퇴근을 하는 상근 예비역을, 5급과 6급은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또 7급은 재판정으로 분류돼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병무청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안내문도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가 검사 일자나 장소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집이 부산인데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면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원하는 시간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병역 판정 검사가 끝나면 입대 절차가 남는데요. 입대는 보통 뺑뺑이로 불리는 징집병과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지원하는 모집병으로 나뉩니다. 징집병은 현역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육군으로 소속되고 입대를 희망하는 달을 지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산분류 추첨에 의해서 부대를 배정합니다. 반대로 모집병의 경우는 어학병, 군학병, 기술행정병 등으로 특기에 따라서 입영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모집이다 보니 시험에 떨어져서 입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군입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훈련소로 집결합니다. 그리고 5주 동안 군 기본 자세와 각개전투, 사격 같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전투 기술 등을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는 군 생활에 필요한 기본기를 익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훈련소 입소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가족의 눈물의 이별의 현장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군 생활의 시작을 축하하는 공연과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입영문화제를 열어서 하나의 축제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소 교육을 마치게 되면 장병들은 자신들의 주특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병과 학교와 전후방 각급 부대로 배치돼서 본격적인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강요하던 시대에서 이제 입영자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입대 문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군 복무 기간 단축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군의 경우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때문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조금 오래 복무를 해도 빨리 입대해서 이른 시기에 전역하는 것과 늦게 전역을 해도 복무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이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고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입대 예정인 현역병만 23만 명이라고 하죠. 군 복무가 의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후딱 마무리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텐데요. 병무청이 내 마음속에 저장했다는 99년생 입영 대상자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군생활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